기왕 시작한 거 끝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와 연결되는지라 첫 번째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더욱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. 어쨌든 에피소드 1에서 적었던 일이 있은 이후로 그 자취방에 뭔가 다른 존재,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는 생각이 커져만 갔습니다. 그 일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 학과 사람들이 전 몰라도 그 이야기는 알고 있을 정도였죠. 한 번은 축제 마지막 날 전 학년이 모여서 뒤풀이를 하고 1학년 남자애들 대부분이 저희 집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. 당시 1학년이 총 41명이었는데 11명이 남자였습니다. 그 11명 중 10명이 우리 집에서 잔 것입니다. 그 10명 중에서 저랑 재수한 형이 안 자고 새벽 5시까지 귀신 이야기를 했었죠. 나머지 8명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시간이었습니다. 아무튼 그동안 겪고 들었던 귀신 이야기를 한창 동안 했습니다. 해가 뜰 때쯤이야 우린 잠에 들었죠. 다음날 아침 수업을 갔다가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누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. 어젯밤에 자다가 새벽에 가위에 눌렸답니다. 그 이야기가 나오자 줄줄이 말이 터지는 것이었습니다. 정확히 4명이 가위에 눌렸고 가위 눌린 그 상태에서 옆에서 남자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. 아마 그건 그 시간까지 자고 있지 않던 저와 형 이야기하는 소리였겠죠. 다들 꿈이나 비몽사몽간에 가위로 착각한 거라 말을 했지만 당사자들은 분명히 가위에 눌렸고 그때는 이미 우리 집에 귀신이 있다는 건 누구나 느끼고 있던 터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들을 했습니다. 왜 그렇지 않습니까?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옆에 와서 듣는다고. 아마 그날 새벽엔 20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다 쏟아부었으니 많이도 와서 들었을 겁니다. 자잘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9시 뉴스 기상 예보할 때 TV를 켜놓은 채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여자 목소리가 2개로 겹쳐 들렸다느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간 사람들이 가위에 눌린다는.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. 겨울방학이 오고 전 고향에 내려가 조선소 일을 했습니다. 저희 집이 바닷가라 조선소가 있습니다. 2달 동안 일을 하고 개강이 다가오니 다시 그 집에 가기가 싫더군요. 그래서 방을 옮길까 했지만 천주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그냥 거기에 1년 더 살으라고 하시더군요. 그 해는 석유값이 오르면서 자취촌 일대 방값이 30만원씩 더 뛴 해였습니다. 저희 집 방세도 30만원이 올랐고 제 방도 올랐지만 다른 방보다 30만원이 싼 상태라 더 그러셨으리라 생각됩니다.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냥 그 방에 다시 1년을 살게 되었습니다. 처음 몇 달 동안은 별일이 없었습니다. 단지 그 귀신의 실체가 더 뚜렷이 드러났다는 것 빼고 말이죠. 그 일은 어느 날 밤 꿈에서 일어났습니다. 꿈에서 저는 방학 때 다녔던 조선소에 다니고 있었죠. 근데 그 조선소 위치가 제 고향이 아니라 이곳 천안에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같은 과 친구 한 명이랑 같이 다니고 있었죠. 그날도 친구랑 같이 일을 마치고 간단히 술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. 여기서 그림을 추가해야 이해가 빠르시겠군요. 자, 이 그림은 실제 안서동과 동일합니다. 보시다시피 초등학교엔 정문이 남쪽을 향해 나 있고 동서로 후문이 하나씩 있는데요. 서쪽 후문으로 나가면 제가 살던 자취방이 나오죠. 꿈에서도 이와 같았습니다. 제 자취방 생김새를 잘 봐주십시오. 운동장에 들어서서 친구와 저는 갈라져 각자의 집으로 가는 시기였습니다. 어쨌든 친구와 일을 끝내고 운동장에 들어섰습니다.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반쯤 걸어가고 있는데 서쪽 후문, 그러니까 저희 집 쪽에서 조그마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. 친구와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그림자를 자세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. 그림자는 점점 다가오며 흐릿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. 단발머리를 한 소녀였습니다. 이상한 건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고
한 손에 앙상한 나뭇가지를 들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저희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더군요. 덜컥 겁이 난 전 친구에게 야, 나 먼저 갈게. 이렇게 외치고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.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여자애를 스치며 힐끗 얼굴을 보니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한쪽 눈으로 순간적으로 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. 기겁을 하고 집으로 손살같이 달려왔습니다. 제 방은 3층이어서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죠. 1층, 2층.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0.5층이라 해야 하나?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완전히 한 층을 올라가기 전에 바깥을 향한 조그마한 창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? 저희 건물에도 그런 창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2.5층을 올라가다 보니 친구와 그 여자아이가 아직 운동장에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전 운동장 쪽 창문을 활짝 열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. 순간 3층이었던 건물이 한 10층짜리 건물로 바뀌어 보이는 것입니다. 건물 외관이 디귿자로 운동장을 향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건물이 갑자기 10층으로 바뀌면서 양쪽에 난 창문으로 아까 운동장에서 봤던 그 여자아이가 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. 각 창문마다 하나씩 말이죠.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 1층에 있는 얼굴은 절 올려다보고 바로 옆 창문에선 똑바로 쳐다보고 그 꿈은 제 생애 가장 무섭고 기막힌 꿈이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. 그 장면을 보고 전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. 그 꿈을 꾸고 나서 제 방에 있는 귀신의 실체가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. 그리고 며칠 후 하룻밤 사이에 가위에 눌리고 5분 뒤에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절 더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.